방정식 5분의 1의 5-x제곱이 25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지수 방정식이고요. 지수 방정식은요.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같게 해서 위에 거 지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5분의 1은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요거에 5-x 되고요. 마이너스 1과 5-x가 곱해지겠죠? 곱해지면 마이너스 5 플러스 x 이렇게 됩니다. 우변은요 25는 5의 제곱, 밑이 같아졌으니까 위에 것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x는 여기 우변에 2, x는 넘어가면 7 되겠죠. 답이 7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정식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4-x제곱은 24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뒤쪽 이거 보면요, 이게 3의 4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제곱은 역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식을 이렇게 바꿔 써보면요, 이런 식이 되고요. 이거는 치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게요. t 마이너스 t분의 이것도 3의 4제곱은 81이에요. 81은 24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t를 곱한 다음에 정리를 해볼게요. t제곱. 이거 t 곱하면 마이너스 81 되고요. 우변에 t 곱해서 좌변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24t는 0. 2차 방정식이 되겠죠?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으로 풉니다. tt 3하고 27. 마이너스가 아래쪽에 붙으면 마이너스 24가 나오겠네요. 그 t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27인데 t가 원래 값으로 바꿔주면 t는 x, 3의 x제곱이었죠? 요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27. 3의 x제곱하면요, 이거 지수함수 생각해보면은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음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마이너스 3이 나올 수가 없어요. 27은 3의 세제곱이죠? x값이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식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의 또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은 0이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m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 마이너스 제곱이 있으면 이게 모양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마이너스 제곱은 역수입니다. 4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쓰면 이 모양은 우리가 좀 눈에 더 잘 익습니다. 그래서 바꿔 써볼게요. a에 이것도 2의 x제곱 또 마이너스 제곱이죠? 마이너스고 2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플러스 7은 0. 자, 이 문제가 이제 치환 문제인데 2의 x제곱을 만약에 이렇게 뭐 치환해요. t로 치환하면은 근데 이걸 또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또 나타내줘요. 또 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 치환하면 조금 이게 표현법이 복잡하거든요. 좀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거 덩어리 있죠? 이 덩어리를 그냥 바로 a로 이렇게 치환해 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자, 이거 제곱하면은 이거 비슷한 모양 나오겠죠? 한번 a 제곱해 보세요. 이렇게 제곱하면은 이거 제곱이 4의 x제곱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거 제곱이 4의 x제곱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면 요 값은요, 여기 요거죠. 요거는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요 식이요, 방정식이 이거 좀 지우고 쓸게요, 이제. 이렇게 돼서 a제곱 그 다음에 a 요거 a에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하고 7 더하면 9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치환을 했죠. 항상 치환하면은 뭐다? 범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범위. 자, 이 범위를 알아내는 게 원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범위를 알아내는 게 기본이에요. 또 우리가 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돼요. 실근을 가져야 돼요. 요 x값이 실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방정식이 실근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얘가 실근을 갖는지는 이 범위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범위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우리가 문제가요 2의 x제곱을 이렇게 a로 만약에 치환을 했어요. 그럼 얘가 실근 갖는다고 해서 얘가 실근을 갖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실근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을 가지면요 이걸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범위를 정확히 알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것도 하나의 함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a가 2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값의 범위, 즉 치역을 알아내야 돼요. 현재 x는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실수입니다. x가 모든 실수를 가질 때 이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래프를 그려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x제곱 그래프가요 지수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뭐 이게 2의 x제곱분의 1 봐도 되고, 이 부분이 2분의 1의 x제곱이죠. 이걸 그려서 이렇게 빼도 되고요.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 보고 이게 뺄셈이 잘 안 되면요, 이거를 이렇게 더하기로 바뀐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이 그래프를 그려서요, 마이너스까지. 이거 두 개를 더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2의 x제곱이 이렇게 돼요. 감소함수. 요건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x축 대칭이 돼서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 두 함수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x값이 여기 작을 때는요, 요 값하고 여기 쭉 내려와서 여기 값이 있겠죠?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얘랑 값을 더하면요, 이 값은 거의 뭐 0에 가까워져요. 가깝기 때문에 거의 이쪽 함수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요것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겠죠? 그래서 더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0 집어넣으면 1, 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더하면 0이 됩니다. 이렇게 0. 그리고 요 값 집어넣으면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요 값에서 요 값 뺀 거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되고, 또 커지면은 이 값은 거의 0에 가까워지죠? 이 함수 그래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A, 요거의 치역이요.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나와요. 즉, 모든 실수가 다 됩니다. 자, A 값의 범위는 자, 모든 실수다. 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자, 요 값이요. A 값이 이제 실근만 가지면 이게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A 값도 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값이 이제 실근 가질 조건. 실근 가지려면 2차 방정식이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판별식을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c 3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을 보면 또 a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이 해가 0 되는 게 뿔마 6이 나오죠. 뿔마 6이 나오는데 2차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두 실근의 바깥 범위가 답이 돼요. 그래서 a 값이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문제가 양수 m 그랬죠? 양수 m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6이 되겠네요. m 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종 답은 36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이 범위를 모르고 풀어도 판별식만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풀면은 제대로 푼 게 아니에요. 이 범위까지 정확히 확인해 가면서 풀었어야지만이 제대로 푼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등식 2분의 1의 x-5제곱은 4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부등식 문제고요. 지수 부등식입니다. 미치를 같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일단 2분의 1하고 4를요, 둘 다 2로 바꿀 수도 있고요, 2분의 1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부등식 문제에서는요, 1보다 큰 수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지수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좌변을 2의 거듭적으로 바꿀게요.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돼요. 이거에 x 마이너스 5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변은요, 4는 2의 제곱 되겠죠. 밑이 똑같이 2이기 때문에 위에 것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1보다 크기 때문에 위에 것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2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가함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거 풀면 되겠죠? x가 1로 넘어가고요, 2가 1로 넘어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이니까요. 1, 2, 3 이렇게 3개 되겠죠? 다 더하면은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3을 기준으로 직선 2개네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부등식 보면요. 밑이 지금 2하고 4죠. 근데 2하고 4는 4를 2의 제곱으로 바꾸면 밑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여기다 바로 쓰겠습니다. 2의 2x제곱 이렇게 되겠죠. 밑이 2 똑같으니까 위에 꺾기를 비교를 하면 되는데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부등호방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0과 1 사이라면 부등호방이 바뀝니다. 네, 여기서 fx가 바로 그냥 그대로 비교하면 되지. 2x fx가 2x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걸 만족하는 거를 찾으면 돼요. 여기서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fx 그래프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그래프 2개로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우변의 그래프가 좌변의 그래프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위쪽에 있는 거 이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X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 이거 길게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이요. 이 F보다 위쪽에 있는 거. 이 직선이 F보다 위쪽에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여기부터요. 여기까지 요 범위가 돼요. 여기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값에 보니까 여기 최소값이 여기가 될 거고요. 최대값이 여기 될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우리 X값 구하는 거니까요. 여기는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이 3보다 작을 때 요거와 EX 이 교점입니다.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리고 정수 같은 거는 한번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간단하게 1 집어넣으면은 1,3, 1,2 안 만족하네요. 안 만족하면 식을 풀어야 되겠죠?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6과 요 2x와의 교점입니다. 넘어가면 5x 되겠죠? 5로 나누면 x값이 5분의 6 여기 최소값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여기죠. 여기는 요거하고 교점이에요. 요거하고 2x하고 교점입니다. 풀어보면 3x-12는 2x 2x 넘어가면 x 되고요. 이거 넘어가면 10이 되겠네요. 12. 이건 최대값.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두 개를 더하라고 했네요. 더하면 p분의 q다. 이게 분수잖아요. 더하면은 5분의 여기 5분의 60입니다. 그때 6 더하면 66. 5분의 66이 돼요. pq 값이고요. 더하면은 5하고 66 더하면은 71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등식.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부등식을 보니까 일단 지수가 있죠? 지수 부등식 문제가 될 거고요. 4의 x제곱, 2의 x제곱이 있네요. 치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t로 볼게요. 2의 x제곱을 t로 보면요. t를 제곱하면은 4의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t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치환하면요. 치환이나 소거를 하게 되면 범위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범위도 구해야 돼요. 나중에 검산할 때 확인해도 되고요. 처음부터 이 범위를 정확히 알고 가도 좋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가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이 x승 t로 치환하면요. 이 t 값은 양수만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t는 2의 x제곱.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x축, t축 돼서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만 나옵니다. 치역이. 몇 번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제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식을 이제 인수분해로 풀어보겠습니다. 16이니까 2, 8은 16.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10. 그럼 t가 실근 나왔죠? 실근 2개 나왔어요. 2와 8. 2와 8이 나오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차 부등식이 두 실근의 사이값이 됩니다. 이 t값이요. 2와 8 사이값. 이렇게 돼요. 네, 원래대로 바꿔줄게요. 2x제곱 대입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8은 2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2도 2의 1제곱. x값이 1과 3이고요.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항상 지수로고는 밑이 1 기준이에요.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1부터 3까지 모든 자연수 x값의 합 1, 2, 3 되겠죠. 1, 2, 3
더하면은 6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 4분의 1 x제곱이 있고요. 2분의 1 x제곱이 있네요.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x에 대한 부등식인데 이거 치환 문제가 되겠죠? 2분의 1 x제곱이 있고요. 이거 제곱해주면 4분의 1 x제곱 됩니다. 얘를 t로 이렇게 치환해 보겠습니다. t제곱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6의 t 플러스 48n 이렇게 돼요. t에 대한 2차 부등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해보면요. 요거 3n이 있으니까 3n하고 하면 16이 되겠죠. 16도 있네요.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t가 3n과 16이 나오고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근의 사이 값이죠. 그 t 값은 3n과 16의 사이인데 누가 더 큰지 모르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가 16이고 이쪽이 3의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자, 이 경우 먼저 보면요. t가 원래 2분의 1 x제곱이죠. 2분의 1 x제곱. 자, 요거 역수 취해볼게요. 다 같이. 자, 다 같이 역수 취해보면 요게 2의 x제곱 되고요. 부등호 바뀌고, 자, 이건 16분의 1이 되겠죠. 16분의 1인데 이건 2의 4제곱이고 16은 역수치하면 2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역수치하면 이건 3n분의 1. 자, 여기서 이 x 개수가 정수가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보다 일단 크거나 같으니까 정수가 마이너스 4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마이너스 3. 이거 2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즉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이 값이요. 이 값이 지금 3n분의 1이요. 마이너스 3 이 등호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되죠. 2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건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또 이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역수치해보면요. 3n 이렇게 되고요. 이거 2의 제곱 4 부등호가 또 바뀌고요. 이거는 8 이렇게 됩니다. 자, 3n이 4보다 크고 8보다 작아요. 그럼 n 값이 될 수 있는 게 2 되겠네요. 2만 되고 3만 돼도 넘어가죠. 자, n은 2 이렇게 한 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 경우요. 좀 역수 취하니까 역수 또 취해가지고요.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네요. 요번에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수 안 취하고. 자, 이거 t를 2분의 1의 x제곱 그대로 볼게요. 이렇게. 그럼 16은 2분의 1에 자, 4제곱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제곱 됩니다. 16은. 자, 그럼 이 x 값이요. 정수 2개 되려면 일단 마이너스 4 등호 있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도 돼요. 여기 지금 밑이 2분의 1,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이 크려면은 요거는 값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6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3n 값의 범위가요. 자, 마이너스 4가 되려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 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 능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2분의 1의 마이너스 5제곱. 이건 16이고요. 이거는 2배인 32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이게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6은 포함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입니다. 이 값이 32고요. 여기 2배인 6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n은요. 이것도 3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은 11부터 되겠죠. 33이니까 11, 12 64보다 작으려면은 21까지 이렇게 됩니다. 개수는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겠죠? 11개. 여기가 11개가 나오고요. 이거 1개 있죠? 총 개수는 12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 부등식을 보니까요. 2x제곱도 있고 4x제곱도 있죠. 이건 치환 문제입니다. 2x제곱을 제가 t로 치환할게요. 4x제곱은 t제곱 되겠죠? 식을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t고요. 이것도 t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kt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k 플러스 1의 t 그리고 플러스 4 이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치환했죠. 치환하면은 항상 범위가 따라갑니다. 문자를 소거시키거나 치환을 하게 되면요. 그 전에 있던 것들이 문자가 사라져요. 문자는 사라지면서 범위를 남기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치환이나 소거를 시키면 범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합성함수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지금 t값이 2x제곱이죠? 모든 실수 x라고 했어요. x가 모든 실수를 갖더라도 이것도 지수함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x값이 모든 함수를 가져도 이 t값은 0보다 큰 값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t가요 0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여기 따라와야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값이요 항상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이제 다시 분석을 해볼게요. 종류는 2차 부등식입니다. 근데 2차 부등식 이렇게 범위가 있죠.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복잡해지면 2차 함수적으로 접근을 해가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값이요. t가 양수인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쪽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위쪽에. 그러니까 여기는 그림이 그려지면 안 돼요. 이쪽. 그럼 이쪽은 어떠냐? 이쪽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 그려져도 되고 이쪽도 그려져도 돼요. 여기도 그려져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만 그려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현재 알 수 있는 특징을 잡아보면요. 2차 한계수가 1이죠.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인 거 알 수 있고요. 여기가 4인 건 알 수 있네요. y절편이 4이면서 아래로 블록인 거. 근데 축은 모르죠. 그러니까 왼쪽인지 오른쪽 이건 모르기 때문에 나눠서 풀어야 돼요. 여기 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논리. 축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축이 0보다 작을 때. 다음에 축이 0보다 클 때. 0일 때도 해야 되는데 축이 0이 있으면 어차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0은 일단 제외시킬게요. 축이 0보다 작으면요. 이 왼쪽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축이 있으면 어차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올라가도 이렇게 되고 내려가도 상관이 없어요. 축이 왼쪽에 있을 때는 다 되는 겁니다. 축이 왼쪽에 있을 때. 그럼 축은요. 축의식은 여기서 좀 빨리 보는 방법이 예를 들어 t 하나 무시하고요. t 빼기 k 플러스 1 그거 해. k가 k 플러스 1 되겠죠? k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 이렇게. 이게 축의 위치입니다. 또는 뭐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 써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여기서 바로 그냥 해를 하나 1차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2로 나눕니다. 요 값이 0보다 작을 때는요. 다 돼요. 그리고 아까 0도 됐죠? 0도 되니까 같이 붙일까요? 그냥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다 됩니다. k가 이건 어차피 2 곱해도 사라지고요. 0이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다 돼요. 이거는 다 되고요. k 축이 0보다 클 때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2분의 k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즉 k는 일단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요. 축이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축이 1이 아니라 축이 0보다 클 때는요, 이쪽인데, 이쪽에서는, 자, 이런 건 되지만, 더 내려와서 만약에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도 되죠. 여기 는이 있으니까.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요거는 안 돼요. 요 그래프는 안 돼요. 그럼 이걸 결정하는 게 뭐냐면,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안 만나는 겁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겁니다. 이건 안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이 필요해요. 판별식 써보면 b제곱, k제곱 전개 바로 시킬게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ac 4, 4, 16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요 식은 또 분석을 해보면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방정식하고 일단 풀이가 똑같아요. 근 구해야 됩니다. 3, 5, 15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고요. 실근이 두 개 나왔죠? 3과 마이너스 5. 실근이 나온 경우는 0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으면 두 근의 사이값. k가 마이너스 5와 3까지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두 개를 여기가 아니라 자 이거죠 지금. 이거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만족하는 범위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됩니다.
따라서요, 최종 다 이거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1보 작거나 같은 것도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이어지죠? 이어지니까 그냥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함수 fx는 2의 x제곱 플러스 1과 gx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7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곡선 y는 fx와 곡선 gx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때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하라. 넓이 구하는 거는 이 점들을 다 구해내면 되겠죠? 일단 fx에서요 y절편 x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럼 2의 0제곱 1 더하기 1이니까 2, 요 값이 2가 되고요. g에서 y절편 x에 0 대입해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7 이렇게 돼요. 2분의 1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점은요, 이 함수의 교점이죠. 두 그래프의 교점.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연립방정식 풀면요, 이거 y 갖다가 놓고 이제 이거랑 이거 갖다가 풀면 되겠죠? 식을 써보면 2의 x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7 이렇게 돼요. 자, 이거 2의 x제곱 있는 거 이렇게 넘겨볼게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1 되고요. 1은 넘어가면 6이 됩니다. 이 식에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에요. 뒤에 게 2분의 2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은요, 이건 1 곱하기 2x제곱, 이건 2분의 1 곱하기 2x제곱이니까 더하면 2분의 3의 2의 x제곱은 6. 2분의 3이 우변 넘어갑니다. 곱하면 여기가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 약분되면 2의 제곱인 4. 2의 제곱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2x제곱이 2의 제곱이니까 x값은 2. 교점에 이 x좌표가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2. 2면은 여기서 요로 높이가 2로 보면 되겠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요. 요 길이 2분의 13에서 1을 빼면요 2분의 9가 됩니다. 2분의 9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그럼 답이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줄 L1, L2, L3와 세로줄이 만나는 곳에 9개의 메모판에 모두 X에 대한 식이 하나씩 적혀있고 이 중 4개의 메모판은 접착 메모지로 가려져 있다. X가 A일 때 각 줄에 있는 3개의 메모판에 적혀있는 모든 식의 값의 합을 SK라고 하자. SK의 값이 모두 같게 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죠. 즉 여기 보면 이제 가로 라인이 3개가 있고요. 세로 라인이 있죠. 이것들의 합이 3개씩 다 더한 것들이 다 같다는 겁니다. 같게끔 하는 그런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한다. 여기 X 값 이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라인 볼게요. 이 라인하고 이쪽 라인 보면은 저기 공통이 있죠. 공통으로 이거 더할 때도 더해지고 더할 때도 더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4의 x제곱과 이거 두 개 더한 거하고요. 이거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두 개 더한 거하고 값이 같아져야 됩니다.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요. 2x제곱도 있고 4x제곱도 있죠. 2x제곱을 제가 2x제곱을 이렇게 t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t제곱 되겠죠. t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이건 t고 이거 2의 1제곱은 2죠. 마이너스 2t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이거는 2의 x제곱은 t고요. 2의 세제곱은 8이에요. 8t 마이너스 16.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8t 마이너스 16 똑같네요. 2배. 일단 쓰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면요. 이쪽으로 넘겨보면은 t제곱에 넘어간 마이너스 12, 넘어간 마이너스 18t. 그리고요. 이거 두 개 넘으면 32. 마이너스 32에 넘어가면 플러스 32는 0. 인수분해 해보면요. 2와 16이 되겠네요. t값이 2와 16. t가 원래 2x제곱 있죠? 이 x제곱이 2 또는 16. 2의 x제곱. 이렇게. x값은 2가 나오려면 1이고요. 16이 나오려면 4가 됩니다.
자, x값은 1과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합도 다 일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x가 1일 때와 4일 때를 대입을 해서 실제로 나머지 이런 것들, 만족하는 것들의 합이 다 같은지 확인을 해도 돼요. 확인을 해도 되는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여기서 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둘 다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일단 이거 두 개는요, 공통이기 때문에 합이 지금 같은 걸 찾은 거죠. 찾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 임의로 들어가 있어요. 임의.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건 뭐 확정된 게 아니에요. 미지수를 안 쓴 겁니다. 자, 뭔가 이제 임의로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일단, 자, 요 라인 볼게요. 예를 들어, 요 라인. 자, 요 합과 같아지는 얘를 어떤 거를 쓰면 되겠죠? 결정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이 합과 같아지는 어떤 거를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 또 이 합이 이 전체 합과 이 합과 같아지는 또 어떤 미지수를 하나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만족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도 이쪽 합이 일정해지는 어떤 미지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요 가로 라인 3개, 그 다음에 세로 라인 2개까지 다 같아졌죠. 문제는 이제 요거예요. 자, 요거가 합이 그 전에 했던 것들과 같냐 이거죠. 자, 같은지 안 같은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여기에 결정을 안 했어요. 임의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을 변화시켜 주면은, 이 값을요. 자, 얘와 합이 약간 전 거와 같아지는 것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 4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의 값 두 개 더하면은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정 머칼리 진도가 x이고, 수정 머칼리 진도 x, 킬로미터당 매설간의 파괴 발생률을 n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식이 이렇게 있죠? CD는 매설간의 지름에 따른 상수이고, CD는 상수고, CG는 지반 조건에 따른 상수이다. CG가 2인 어느 지역에 CD가 4분의 1인 매설간이 묻혀있다. 이 지역의 수정 머칼리 진도가 A인 지진이 일어났을 때 킬로그램당 매설관 파괴 발생률이 200분의 1이었다. A의 값을 구하시오. 숫자들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다. N이요. 자, 발생률입니다. 여기 발생률이 200분의 1 그랬어요. N에 200분의 1 대입하고요. CD는 이 문제가 4분의 1이라고 줘였죠? 곱하기 CG는 2 곱하기 10에 5분의 4에 X-기 X가 수정 머칼리 진도인데 수정 머칼리 진도가 A라고 했어요. X자리 A가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 풀면은 되는 겁니다. 이거 약분되면 2고요. 양변에 2 곱하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 100 되겠죠? 여기 10의 제곱 모양이니까 이거 10의 제곱으로 바꾸면요. 100은 10의 제곱분의 1이고 지수로 나타나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요거랑 값이 같으면 되겠죠. 5분의 4에 A 마이너스 9. 5분의 4 역수인 4분의 5를 양변에 곱하면요. 곱하기 4분의 5가 되겠죠. 또 2가 약분되면서 2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9만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A 값이 9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2분의 18에서 5 빼면 13. A 값은 2분의 13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좌표평면의 이 두 곡선, 이것과 얘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x1, x2라고 할 때 x1은 0보다 작고 x2는 0과 2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이 그래프가 지수인데요. 절대값이 있죠. 지수 9의 x제곱 빼기 3이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전체 절대값 때문에 이쪽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접어 올려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일반적인 지수함수죠. 이동했네요.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이동한 모양이고요.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0,1 요점을 지나는 이렇게 곡선인데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될 거예요. 마이너스 k만큼. 교점이 지금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과 2 사이에 있다.
교점이라는 게 이 그래프에서 교점이요.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고요. 이게 문제로 볼 때는 어떤 종류냐면 근해 분리 문제예요. 근해 분리. 2차 방정식에도 근해 분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경계값, 판별식, 축의 위치 본다고 했어요. 근데 근해 분리에서는 첫 번째 경계값은 무조건 쓰여요. 경계값 쓰이고 나머지는 그 함수의 특징에 따라서 더 잡으면 되는 겁니다. 경계값이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서도 지금 0과 2 이런 경계가 있죠. 0보다 작다. 즉 해가요. 하나가 0보다 작은 여기 이쪽에서 어딘가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해가. 그리고 또 하나는 0과 2. 자, 2가 있으면 0과 2 사이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일 때 이 값을 구해 볼게요. 자, 0일 때도 구해볼까요? 0일 때는 2가 나왔네요. 0,2 지나가는 건 그림에 있고요. 2를 대입해보면 2, 9, 9, 81 빼기 3. 78 되겠죠. 2일 때 값이 이렇게 78이 나옵니다. 이런 게 경계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볼게요. 아까 지수함수 이런 모양인데 하나가 교점이 이쪽에 있고 나머지 하나의 교점은 얘보다 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처럼. 그래서 그래프가 지수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그럴 K값 범위를 찾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경계값 아까 0과 2였죠? 0과 2입니다. 0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가요. 요 2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봐야 돼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2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요. 즉, 이 값에 0을 대입하면요. 2의 K제곱이죠? 2의 K제곱이 0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여기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자, 이쪽에서 볼게요. 2를 대입했을 때 값. 이 값이 78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아래쪽에. 2를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하면은 2에 2 플러스 K제곱. 이 값이 78보다는 작아야 돼요. 항상 부등식은 그 는이 포함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2보다 작은 범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나면 안 되겠죠?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두 개 연립부등식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거 풀면요 그냥 K1제곱이니까 위에 거 그대로 비교하면 되겠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1보다 커야 되고요. 요거는요 78이 딱 떨어지지가 않죠. 우리 2의 몇 제곱 이런 모양으로 못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는데 어차피 K가 지금 자연수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략적으로 2의 몇 제곱 근처에 있는지만 알면 돼요. 32 그러면 이게 2의 5제곱입니다. 64 2의 6제곱. 그 다음에 128이 2의 7제곱. 그러니까 이 78이라는 건요. 이게 지수로 나타내면 2에 이렇게 나타내면 6과 7 사이에 있는 거예요. 6점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2 플러스 K 값이요. 2 플러스 K 값이 6점 뭐뭐뭐보다 작다. K는 넘어가면요. 4점 뭐뭐보다 작다. 자, 이런 자연수잖아요. 자연수기 때문에 이게 둘 다 만족하는 범위 보면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2부터 되겠죠. 2, 3, 4도 되죠? 4점 뭐뭐보다 작으면 되니까 5는 안 되죠. 2, 3, 4 이렇게 3개 나오네요. 네,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다 더하면 9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정식 로그 3의 x 플러스 2는 3을 만족시키는 실수 x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좀 간단하죠.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볼게요. 얘를 일단 지수로 바꿔볼게요. 정의에 의해서. 이게 3이기 때문에 이 3이 등호 반대편으로 가면서 지수의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3의 이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x가 27 넘어가면 빼기 2 하면 25 이렇게 구해지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얘를 로그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 유값 자체를. 그럼 로그 여기 밑이 3이니까 같이 3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3이니까 3에 예를 들어 3은 그대로 있으면 되겠죠. 로그 3의 3인데 이게 올라와서 3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그 3의 27 밑이 3, 3 똑같죠. 밑이 똑같으면 x 플러스 2와 27이 같으면 되니까 x는 2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정식 로그 3의 x의 제곱 더하기 4 로그 9의 x 마이너스 3은 0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시오. 여기 로그를 보니까 밑이 3이고요. 여긴 9죠. 밑을 좀 같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3을 9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 9를 3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 앞에 4가 있어서요.
요 9를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9는요 3의 제곱이에요. 제곱인데 이 제곱 앞으로 가면은 분모로 갑니다. 이렇게 2 앞에 4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2분의 4니까 약분되면 2 2 로그 3의 x가 돼요. 그럼 이 문제는요 치환 문제입니다.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t의 제곱이 되겠죠. 써보면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치환하고 났더니 2차 방정식이 되죠.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으로 풉니다. 자, 인수분해 해보면요. 마이너스가 아래쪽에 이렇게 붙으면 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t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1. 원래대로 t가 로그 3의 x였죠. 로그 3의 x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1이네요. 마이너스 3 또는 1 이렇게. x 값이 이거 이제 정의에 의해서 지수로 바꿉니다. 밑이 등호 반대쪽으로 가면서 지수의 밑으로 가요. 3의 마이너스 3제곱 또는 여기 가면 3의 1제곱.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요.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두 개 곱하면 되겠죠? 3의 마이너스 1과 1이 더해져서 마이너스 2가 돼요. 이거는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9분의 1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양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로그 a분의 b의 값을 구하시오. a, b가 10의 제곱이고요. 나는 로그 a 곱하기 로그 b가 마이너스 3. 미지수가 a, b 두 개죠. 그 다음에 식도 두 개.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면은 우리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식에서요, 만약에 로그 없이 뭔가 표현이 가능하면 좋은데, 지금 곱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안 됩니다. 로그 성질 중에 간단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요 위에 거를 좀 변형시켜 볼게요. 위에 거를 양변에 로그를 취해 봅니다. 로그를 취해 보면은 로그의 AB죠.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A 더하기 로그 B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변도 로그 10의 제곱. 로그 10의 제곱인데 제곱 앞으로 갈 수 있고요. 로그 10은 1이죠. 1이기 때문에 그냥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또 치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그 A와 로그 B를 각각 X, Y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X, Y로 이렇게 치환해 보면요. 식이 X 플러스 Y는 2가 되는 거고요. 곱이 되겠죠? X, Y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문제도 이것도 바꿔볼게요. 그래서 X, Y 다 구해서 대입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가 되겠죠? 자, 이게 Y 마이너스 X. 그러니까 Y 마이너스 X 값을 구해도 되는 거예요. 둘 다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자, 합과 곱이 나왔죠. 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합과 곱이 나오면 첫 번째가요. 이거 찍는 거예요. 뭐냐면은 곱해서 마이너스 3 되고 더해서 2 되는 거 찾습니다. 이게 쉽게 정수로 쉽게 간단하게 찍어지면은 찍으세요. 곱하면 3하고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곱하면은 마이너스 3 되고요. 곱하는 거 먼저 보는 겁니다. 더해서 2 나오죠. 그러니까 해가 3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자, 합과 곱이기 때문에 서로 바뀌어도 똑같죠. 그러니까 x, y가 3, 마이너스 1 되고 있고요. 반대로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되고 y 값이 3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 제가 찍으라고 해서 좀 수학인데 왜 찍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합과 곱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두근의 해의 합과 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2죠? 2t. 다음에 플러스 두근의 곱. 마이너스 3.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서 풉니다. 근데 2차 방정식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것도 뭐 하죠? 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걸 찾죠. 3하고 예를 들어 tt 쓴 다음에 3,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가지고 찾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게 결국은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굳이 이걸 쓴 다음에 찍으니 처음부터 그냥 찍으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연립방식 푸는 거예요. 여기서 y가요, 만약에. 문자 수거시킵니다. y가 넘어가면 2-x가 되겠죠? 2-x를 요 아래식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x 곱하기 y 자리에 2-x가 들어갑니다. 이거 2x x제곱은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요 방정식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때부터는 요거처럼 똑같이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뭐가 제일 편한지. 한번 결정을 하세요. 1번이 편하죠? 만약에 이게 정수근이 안 나오고 뭐 유리수가 좀 복잡하던가 아니면 무리수근 나오면은 2번이 제일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3번처럼 연립 방식 뭐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공부를 할 때는 원래 3번부터 하는 거예요. 3번을 정확히 풀 줄 안 다음에 2번 같은 방법도 있구나. 그리고 보니까 그냥 1번으로 해도 되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실전에서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특수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일반적인 것부터 익히고 특수적인 걸 가고요. 또 실전에서는 특수적인 방법을 먼저 보고 이게 안 보이면 일반적인 풀이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 그 공부 풀이 방법,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것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y 빼기 x죠. 여기서 a, b인데 b가 더 크다고 했어요. b가 더 크면은 x, y도 y 값이 더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y 값이 3이고요.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빼주면은 답은 뭐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네 번째 방법 뭐다? 이거 두 개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해냅니다. y-x의 제곱, 이게 합과 곱하고 상관이 있죠. 이게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xy를 해주면 같아져요. x 플러스 y 값이 2의 제곱 4, 마이너스 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2가 되겠죠. 16이니까 y-x가 뿔마사인데요. 아까 요 조건 때문에 y가 더 크니까 4만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문제만의 특징이죠. 이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특수적 방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로그가 있는 부등식이네요. 로그가 있으면 로그 안에 이렇게 문자가 있죠. 문자가 있으면 항상 진수 조건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가 0보다 커야 돼요. 이것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서 x가 0보다 커야 되겠죠. 0보다 크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요거 만족해야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던 거 아니면 확실하게 이렇게 써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검산할 때 확인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단순 비교를 해볼게요. 합치수가 있네. 합쳐서 밑을 똑같이 만들면요. 요거 1이 로그 2의 2죠. 합치면 로그 2의 2x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로그 2의 x 플러스 5. 밑이 같으면 위의 것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부등식은 제일 중요한 거 부등호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지금은 안 바뀌죠. 왜 안 바뀌나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였으면 부등호가 바뀔 거예요. 이거 풀어보면 x 넘어가서 5. 그래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수 x값의 합, 정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1부터 되겠네요. 1부터 5까지 2, 3, 4, 5 이걸 다 더하면요 15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로그 부등식 의 해가 알파 베타 사이일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죠. 식을 보니까 로그 2x의 전체 제곱이 있죠. 여기 로그 2x도 있고요. 치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로그 2x 얘를 제가 t로 치환해 볼게요. 이 5는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건 t의 제곱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혹은 0보다 작다. 치환하고 나니까요. 이게 2차 부등식 모양이 됩니다. 2차 부등식은 일단 0 되는 값 구해서 실근이 나온지 안 나온지 확인해야 돼요. 6이니까 2, 3, 6 인수분해가 되죠. 2와 3 두 실근 나왔죠. 0보다 작을 때는 두 실근의 사이값, 0보다 크면 두 실근의 바깥값. 2와 3의 사이값이 됩니다. 원래대로 바꿔줄게요. t가 로그 2의 x였어요. 2와 3의 사이값. 그래서 지수로 바꿔보면 2가 1로 넘어가면서 2의 제곱 4가 되고요. 위로 가면 2의 세제곱 8. x는 4와 8 사이. 알파 베타가 4, 8이고요. 문제 이제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3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립부등식 로그 3의 절대값 x 빼기 3이 4보다 작고요. 로그 2x 더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3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시키는 정수 x를 구하시오.
연립부등식 풉니다. 위에 거 풀고 아래 거 풀어서요. 공통범위 구하면 되겠죠. 교집합 구하면 됩니다. 위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요. 일단은 로그 있죠. 로그 있을 때 항상 여기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진수 조건이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음수는 안 나오고요. 0만 아니면 되겠죠. 즉 x가 이런 건 간단하게 3만 아니면 되는구나. 진수 조건이. 그렇게 간단하게 알고 그냥 바로 풀겠습니다. 3이 1로 가서 바뀌면 3의 4제곱, 즉 절대값 x-3이 3의 4제곱이니까 81이 돼요. 81보다 작다. 그러면 절대값 풀어주면요. x-3은 마이너스 81과 81 사이, 뿔마 81 사이가 됩니다. 3을 더하면은 x가 마이너스 78과 84 사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아까 3은 아니다 이거 하나만 조건을 달아주면 되겠죠. 이게 위에 거 푼 거고요. 아래 거 풀어보겠습니다. 아래도 진수 조건 보면 0보다 커야 되고요. 여기 0보다 크려면 x는 2보다 크면 되겠죠. 그럼 둘 다 만족하려면 일단 x는 2보다 크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합쳐보면요. 로그 2에 합치면 x와 x-2가 곱이 되겠죠. 우변은 3. 지수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바로 전개시킬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되고요. 그러니까 2가 1로 가면서 2의 밑으로 갑니다. 2의 세제곱 8. 그리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이고요. 근을 구해보면 2, 4, 8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네요. 그러니까 실근이 마이너스 2와 4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실근의 바깥 범위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4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4, 2보다 작은 건 안 되고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것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만족해야 돼요. 둘 다 만족하니까 결국은 x 값이요. 4보다 크거나 같죠? 4보다 크거나 같고요. 84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3 아닌 것도 만족을 하겠죠? 이거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예요. 우리 자연수의 개수 셀 때 연속한 자연수는 이제 마지막에서 처음 거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는데 여기 부등호가 등호가 하나가 없죠. 하나 없을 때는 하나 있고 하나 없을 때는 그냥 빼주면 됩니다. 84에서 4만 빼주면 돼요. 80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정수 a, b, c를 더한 값을 k라고 할 때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가 a 값의 범위가 나왔고요. 나 로그 2의 b-a는 3이다. a, b의 관계가 나오겠네요. 이거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로그기 때문에 진수 조건 항상 있습니다. 양수 돼야 되고요. 일단 2가 일로 넘어가서 지수 형태로 바뀌면 2의 세제곱 8 되겠죠. b-a는 8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건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진수 조건. 이렇게 될 거고요. 다도 비슷하니까 바로 갈게요. c-b 또 진수 조건에서 0보다는 크고요. 2가 가면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4보다 이 값은 4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 식에서 이제 b는 등호 있죠. b는 a 플러스 8이 되겠네요. b 값의 범위를 구해볼게요. a 플러스 8이기 때문에요. 양변에 8씩 더합니다. 그럼 9보다는 크거나 같고 8 더하면 13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식에서요. c 값이 또 b로 표현되죠. 넘어가면 b 플러스 4. 뭐 c 값의 범위도 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a, b, c를 더한 값을 k, 어차피 더하는 거 구하는 거죠. 요거를요. 다 a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c가 b 플러스 4고 b가 a 플러스 8이니까 이걸 대입을 하면은 이 식이요. 결국은 a 플러스 8 더하기 4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고요. b는 a 플러스 8 더하기 c는 a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은 3a 더하기 20 요 값의 최대치수를 구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A가 1부터 오니까 1 집어넣으면 가장 작은 값 나오겠죠? 1 집어넣으면 2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5 집어넣으면 15 더하기 20이니까 35 23, 35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 더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은 58이 답이 됩니다. 최종 답. 아까 이거 범위는요, 당연히 이거 4기 때문에 0보다 크죠? 범위 확인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거 4, 8이기 때문에 0보다 큰 건 당연히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다음과 같다. fn이요, 홀수일 때는 로그 3의 n이고 짝수일 때는 로그 2의 n. 22i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f의 mn이 fm 더하기 fn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 fn이요,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다른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종류가 논리 문제예요. 경우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논리. 즉, 자, 여기서 mn이 있는데 mn이 짝수냐 홀수냐를 나눠서 풉니다. m이 있고, 자, n이 있어요. 제가 짝수를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그럼 짝수, 짝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짝수, 홀수, 홀수, 짝수, 둘 다 홀수.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있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논리력인 거예요. 첫 번째, 자, 둘 다 짝수일 때입니다. 둘 다 짝수면은 곱도 다 짝수 되겠죠? 이 아래쪽, 요게 다 적용이 될 겁니다. mn이 들어가면 로그 2의 mn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눠보면 로그 2의 m 더하기 로그 2의 n 이렇게 되고요. 자, fm 이것도 로그 2의 m 더하기 로그 2의 이것도 n. 그러니까 두 식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 등식이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즉 다 된다는 겁니다. 다. 그럼 짝수는요 22하라고 했잖아요. 22하. 22하면은 홀수도 10개고 짝수도 10개죠. 그래서 요거 될 수 있는 게 10개. 자, n도 될 수 있는 게 10개. 10개 곱하기 10개에서 총 10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홀수일 때도 어때요? 둘 다 홀수일 때도. 둘 다 홀수일 때 어차피 요게 적용되겠죠? 똑같이 밑이 3으로만 바뀌니까 상황이 똑같죠? 홀수도 10개, 10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곱하기 10에서 이렇게 100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짝수 홀수일 때 볼게요. 자, 짝수 홀수면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이건 짝수 되겠죠? 짝수니까 요 아래쪽, 요게 밑이 2인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나오겠네요. 로그 2의 m 더하기 로그 2의 n 이렇게 되고요. 자, m은 짝수니까 그대로 밑이 2인 거. 더하기 이제 n이 홀수입니다. n이 홀수이기 때문에 밑이 3인 게 적용이 돼요. 이렇게. 그럼 로그 2의 m은 똑같으니까 사라지고요. 로그 2의 n과 로그 3의 n이 자, 같은 그런 n이 존재하냐 이거죠. 자, 여기 이제 로그 방정식입니다. 로그 방정식 개념판 좀 볼게요. 알고리즘판 보면은 우리 로그에서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거. 항이 두 개 있을 때 밑이 같으면 진수 같고 진수 같으면 밑이 같다. 단순 비교하는 거고요. 예외 조건이 있어요. 로그는 하나, 지수는 두 개입니다. 나올 때마다 같이 알고 계세요. 로그는 하나인데 진수가 1이면은 여기가 1이면요. 밑이 틀려도 값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예외 조건 요거.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밑은 다르잖아요. 근데 n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n이 1이라면 자, n이 1이 된다면 진수가 이렇게 1이 된다면 로그 2의 1도 0이죠. 로그 3의 1도 0.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n이 1인 경우는 되는 겁니다. 홀수 중에서 n이 여기 n이 1이고 그러면 짝수는 아무나 다 되겠죠. 짝수는 10개죠. 10개. 10 곱하기 홀수는 1만 되니까 하나.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홀수 짝수인 경우도요. 이건 똑같아요. 이거 똑같이 짝수기 때문에 로그 2의 m 더하기 로그 2의 n 되고요. 이번에는 m이 홀수이기 때문에 m이 밑이 3짜리가 됩니다. 로그 3의 m 더하기 짝수니까 로그 2의 n. 그러니까 로그 2의 n이 이렇게 사라지고 로그 2의 m과 로그 3의 m이 같으려면 똑같이 m이 1인 거. 예외 조건. 이게 1인 거. 그럼 n은 또 짝수 중에 아무나 다 되겠죠? 10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 10가지 해서 총 10가지. 최종 답은 이거 다 더한 거 220가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